집값 상승의 본질은 관료들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언론이라는 독점적 권력을 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집값을 얘기를 자꾸 자극적으로 하면 집값이 올라요.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아니야.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 참여자가 공기업, 임대사업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재기를 하는 거야. 일반 실수요자. 실수요자들은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야. 집값이 너무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자극을 받으면 이제 거기 참여를 했다가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 집을 누군가가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자꾸 거래를 빈번하게 매물이 나오는 대로 사면 값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근데 빌라 중심인데 매입하는 건. 빌라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임대사업자는 엄마 아파트나 이런 걸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취득세도 안 내, 재산세도 안 내, 양도세도 안 내. 민간 임대사업자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부 관련 아파트를 산단 말이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을. 개인은 안 사요. 못 사. 이 사람들은 취득세도 없고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기 때문에 가서 사는 거야. 그 비싼 아파트를. 대출을 또 80%까지 해줘. 그럼 다 한 채 한 채 다 80%씩 그럼 받아요? 80%를 해줬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줬다고 서울대 이중구 교수도 한마디 한 거고, 그런 얘기를 계속 내가 경실련에 있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투기예요? 투기지. 사재기. 누군가가. 투기의 정의는 뭡니까? 투기의 정의는 집을 내가 한두 채를 가지고 집을 내 개인이 생활할 목적으로 사는 거는 그거는 집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돈을 빌려서까지 자기가 뭐 돈이 너무 많은데 그걸 쓸 데가 없어가지고 자기 대출 없이 그냥 다 집을 사서 임대를 놓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집값의 80% 대출을 받고 20%는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받고, 네. 그러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집을 사가지고 매달 월세를 받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내.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자기가 다 가져. 그렇게 만들어줬어. 제도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집을 쇼핑하러 다녔다니까.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임대사업자는 투기예요? 투기지. 사업을 목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걸 뭐 집 하나 사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매매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집을 가지고 평생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다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고. 우리나라 건설업자, 개발업자들은 집을 짓기도 전에 팔 수 있는 선분양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대출도 알선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 짓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해. 거기다가 공공택지를 제비뽑기로 싸게 가지고 가. 벌떼 입찰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계열사 쫙 네. 수십 개 만들어. 수십 개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이 위장 계열사를 만들어가서 그 LH 택지 제비 복귀를 해서 값이 우선 싸게 정해놓고 제비 복귀로 결정을 해. 그게 자기 물건 팔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근데 자기 물건은 그렇게 싸구려로 팔고, 아파트 용지는. 그래서 그 아파트 용지 당첨된 사람은 수천억씩 건설회사가 벌게 하고, 자기는 화곡동 와가지고 25평, 30평짜리를 6억, 7억 주고 빌라를 사들여.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LH 개혁해라. LH가 확보한 택지는 민간에 팔지 마라. 지시를 했잖아요. 그게 나하고 2010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한 10여 년간 여러 차례 저하고 만났어요. 내가 훈수를 둬서 내가 계속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장하는 정책이 뭡니까? 세 가지. 집을 지을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은 누가 확보하느냐? LH, SH가 확보를 해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들이나 민간인은 아무도 땅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농사 짓던 분들의 땅을 평당 100만 원 주고 사다가 그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그 30평 아파트를 지면 15평이면 30평 아파트를 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 땅 택지에서 200만 원짜리를 30평 하면 3천만 원이야, 땅값이. 공기업들은 땅을 3천만 원에 확보해요. 그 건물 짓는 거는 한 평 짓는데 아파트는 800만 원이 들어. 그럼 30평이면 2억 4천. 땅값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2억 7천이에요. 3억이 안 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회사 회장을 하셨어요. 자기가 회장 때 주택본부장이었던 이지송 씨를 LH 사장으로 임명해가지고 2011년에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토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평당 970만 원,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게 30평짜리 아파트를 2억 9천에 팔았어. 분양을 했어. 그게 이 아파트예요.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2억 9천 3억에 분양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위례신 도시 40평, 50평짜리 평당 1,500만 원씩 분양하던 7억, 8억에 분양하던 아파트가 다 미분양이 됐어. 그게 2015년 14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10년 전 일이야. 그 옆에 나가는 토지는 팔지 않고 임대료만 한 달에 2, 30만 원씩 받고 건물만 개인들한테 지상권을 팔았어. 2억씩 받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보다 1억 덜 내고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분양받은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갈 것 같아요? 25억 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직전에 7억, 8억 가던 아파트를 23억으로 15억으로 올려준 거야. 이 아파트 값을. 5년 사이에. 이것도 덩달아 올라서 4, 5억 가다가 13억까지 올랐어. 이거는 뭐냐면 내가 SH 사장을 하는 20년 동안 SH가 아파트를 지은 건축비가 얼마인가, 건축비가 하는 통계예요. 가장 최근에 지은 건축비도 평당으로 따지면 750만 원이에요.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런 아파트를 지면 1억 8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조 원가가.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 위에 것만 팔면 얼마겠어요. 그래서 내가 SH 사장을 하면서 이 건물을 3억에 팔았어. 건물을. 대신 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은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보다 품질을 확 높였어.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고 강일지구도 있고 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고덕강일도 네, 있고 네. 마곡도 있고 네. 그런 데다가 이 건물만 분양을 하는 이런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 건물만 분양하기로 경실련하고 약속을 했고, 본인이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네. 또는 농사짓던 국민들에게 강제권을 동원해서 수용한 그린벨트 토지는 절대 민간 건설업자한테 안 넘기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 최근에 LH 개혁해라 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고, 또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넘기지 마라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LH에는.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하고 이런 대화를 몇 시간씩 지사실에서 설명도 드렸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왜 임기 중에 그걸 못했냐? 그때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당이 법안을 만들어줘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요, 법을 안 만들어줘서 못하고 있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을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나올 때는 기본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 토지는 안 팔고 100만 호를 공급한다 그랬어. 그리고 3년 전에는 뭐 주택을 330만 호를 김포공항까지 옮겨가지고 주택을 330만 호 공급한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공급 부족난자들의 공급 부족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몇 호 공급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발표는 안 해. 그러니까 250만 개를 공급한다, 뉴홈만 50만 개를 공급한다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뉴홈 5만 개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에 5만 개도 못했어. 나는 임기 중에 2,000호를 공급했어. 3년 동안. 매입은 1년에 수천 개씩을 하는, 5천 개씩을 하는데 아파트 공급은 2, 3천 개밖에 못했다고. LH도 3기 신도시를 오늘 최초 분양을 해. 그 입주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또 3년 있어야 돼. 그러면 3기 신도시에 시작해서 이 첫 입주가 10년 후가 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13개를 지정했는데 7개는 착공을 하고 나머지 6개는 보상도 못했길래, 내가 그 SH 사장일 때 3기 신도시를 내가 가서 건설해 주마. 3기 신도시 7개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분양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정책처럼 정말 토지를 개인들이나 민간에게 분양하지 않으려면 3기 신도시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건 건물만 분양, 기본주택으로 다 바꿔야 돼. 이미 계획돼서 한 걸 할 수 없지만, 뭐 앞으로 한 달 뒤부터라도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건물만 분양한다, 명확하게 발표를 해야 돼. 글쎄 뭐 나는 이틀 전에 뭐 어느 언론에서 유튜브 방송도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뭐 적금주택 한다 그러고, 이재명 대통령을 자문하고 있는 자문위원장 이한주, 국토부 1차관 이상경, 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김윤덕,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집값 잡을 만한 사람 그중에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요. 한 번도 무슨 언론에 나와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집값 잡을 무슨 대책을 내놓겠냐고. 종합 대책은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왜 나는 그걸 비관적으로 보냐면 내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도지사가 되시고 한 서너 번 만나서 내 정책을 전달을 했어요. 지사 시절에 그 지사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자기들이 자문하지 않은 정책을 도지사가 자꾸 발표를 하니까 저 정책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나를 만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좀 보자 그러더라고. 그 이한주 그때는 교수였지. 나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 자기도 그 정책에 동의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자기가 많이 조언하고 자문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키고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룬다더니 부동산 투기로 생긴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자문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그분을 그 경기도 연구원장을 시켰어요. 네. 경기도 연구원장 할 때 그러면 내가 그 이재명 지사께 그 제안한 이런 정책들을 좀 다듬어서 이게 잘 작동되게 좀 서포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잘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못했죠. 오히려 방해를 한 것 같아. 제대로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을 한다 그러면 브레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아요?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달라지지. 대통령께서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방해를 하면 정책을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문재인 정부 짝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지사 때 사장님의 이런 세 가지 뭐 건물만 분양,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세 개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걸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 기본주택 반가 아파트는 미디어 다음 메인 홈페이지에 3년 내내 광고를 했어. 한다고. 근데 임기 3년 몇 개월간 경기도지사를 하셨는데 한 채도 공급을 안 했어.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서 공개하면 그게 공개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하기는. 근데 몰라, 아무도.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자들을 모셔다가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서 그걸 기사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도 모르면 내용과 정책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나도 역대 대통령들과 대통령 되기 전에 대화해 본 걸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전화를 막 한 1시간 반씩 2시간씩 통화를 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상당히 그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요? 전에 초기에는. 근데 이 부동산 문제나 이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거는 뭐 또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를 수도 있겠다. 왜? 이게 이 부동산이나 이 주택 문제는 국가 경제와 직결을 되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그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5년 내내 꿋꿋하게 집값을 끌어올린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연간 국가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이 부동산 개발, 부동산 투자, 투기 이거가 가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 유혹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집값이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안정됐을까?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집값은 하향 안정이야. 지금 지방이나 수도권도 뭘 불쏘시개처럼 서울처럼 빌라를 살 수가 없잖아. 경기도에는. 경기도를 곳곳을 집값을 끌어올리려면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인 어떤 뭔가 자극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집값 상승의 어떤 트리거는 정부 정책이에요? 그러면 정책이죠. 시장이 아니고? 그럼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지 무슨 민간 단체가 해? 뭐 누가 해? 할 수 있는 건 공권력을 가진.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나 이 과거 독재 정부에서는 토지공사, 주택공사라는 공기업 두 공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그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다고. 경기도에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많아요. 용인, 성남, 고양 이런 데는 100만 명이 넘어 인구가. 그러니까 유럽의 조그만 나라 국가만한 자치단체가 그런 곳에 다 개발 공기업이 있어. 경기도에. 그래서 경기도에는 14개의 성남, 안양, 무슨 고양 이런 데 개발공사가 있어가지고 1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시공사가 있고 서울에는 SH공사가 있고 서울도시 개발공사가 전국으로는 광역단체마다 전라남도개발공사, 전라북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해가지고 15개의 개발공사가 있어. 개발공사가 전국적으로 하면 한 30개가 돼. 그 중에 우두머리가 이제 LH공사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논밭, 임야, 그린벨트를 강제로 뺏어다가 수용해서 토지 용도를 논밭, 벼를 심거나 작물을 심던 땅에다가 아파트를 심어. 그런 독점 개발권을 가진 공기업이 40개나 있다고. 토지 수용권을 가진 나라는 북한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도 개인이 사용권을 가진 토지는 국가가 강제로 못 뺏어. 근데 우리는 그런 권한을 줬다고. 재개발 재건축에 또 조합에다가 토지 수용권을 줬어. 대한민국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천국이야.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건설업자에게 또는 임대업자에게 특혜나 혜택이 집중돼 있어. 우리나라의 언론사들은 특히 대형 언론사들은 공기업들과 건설회사 광고가 전체 광고의 절반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거는 무슨 특별히 지어놓지도 않았으니까 아파트를 이미지만 실어놓고 이쁜 탤런트 얼굴만 갖다 해가지고 바가지 씌우는 분양을 하는 거야. 바가지입니까?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가가 3억도 안 돼. 그러면 3억이 지을 수 있을까요, 강남에? 네. 지금도요? 그러면 이게 800만 원이니까 그 건축비가 3억 5천을 내가 받은 이유는 100년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SH가 지금 짓는 아파트는 콘크리트도 전에 쓰던 콘크리트보다 1.5배에서 2배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고 철근도 고강력 철근 쓰고 한 100년 지나도 언제든지 조금만 손 보면 집을 굳이 부실 필요가 없게 재건축할 필요가 없게 그렇게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에요. 100년 지나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400년, 500년 된 집도 있고 뉴욕 같은 데 가면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는 한 번 지어서 100년씩 쓰는데 왜 우리만 30년, 40년 되면 부셔?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불편해. 그러니까 안 불편하게 지을 때부터 잘 지으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그 다른 나라는 사용하는데 왜 우리만 불편하게 했죠? 그게 왜 불편하게 짓냐, 부실하게 짓냐 하면 건설업자들이 돈을 미리 확정된 분양 가격으로 미리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좋은 자재를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돈을 더 남기려면 자재나 가구를 바꿔치기 하거나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맨날 물이 새고 불량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아파트 부동산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그 강남의 아파트가 30억 가까이 치솟았기 때문에 2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30억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강남에는 뭐 아파트를 살 엄두들을 못 낼 것이고 이 강북이나 수도권에도 덩달아 올라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천 송도라든지 광명지구라든지 무슨 의왕지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파트 30평짜리가 10억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윤석열 정부 되기 전에 내가 문재인 정부 말에 SH 사장이 됐어. 네. 2021년 11월이니까 내가 사장 되고 6개월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뀐 거죠. 분양 원가를 계속 공개하고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다 분양을 미루거나 했잖아요. 우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평균 40대 1
최고 200대 1씩 됐어. 그러니까 좋은 집을 질은 더 좋은데 값은 반의 반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2억에 분양했다면 지금 이제 내가 짓는 거는 3억, 마곡은 3억 천, 고덕강일은 3억 4천인가 5천 그런 정도의 25평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분양을 했어요. 싱가포르 가면 그 25세 이전에 24살에 결혼을 하면 30평짜리 싱가포르의 LH인 거지. 아파트를 한 채씩 공짜로 줘. 25살.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군대 갔다 오자마자 결혼할 수 있게. 25세에서 그 이상 돼가지고 집을 사면 저걸 3억 정도에 분양을 해줘요. 집을 한 채씩. 생애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면 어떡해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위치를 자기가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찍는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찍으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강남을 원할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뭐 싱가포르의 강남을. 싱가포르의 강남에 짓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 차면 딴 데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핵심 지역에 있겠네요. 아니, 젊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안 나올 10년이 넘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10년이 넘으면, 자기 거야. 평생 거기서 사는 거예요. 10년이 넘으면 그걸 팔고 딴 사람한테. 그럼 팔면 얼마 정도 되냐면 3억에 분양받은 게 한 10억 정도 가요. 그러면 한 시세 차익이 6, 7억 생기잖아. 50평짜리를 또 한 6억 정도에 한 채를 또 줘. 이제 애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핵심 지역에 먼저 선점한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건 이제 뭐 제도의 맹점이.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거기는 싱가포르는 서울만 해요. 크기가 딱 크기가 서울 크기하고 같아. 그러면 노원도 있고 강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중앙 서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명동이라면 그 명동과 가까운 위치,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다가 주로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교통해봐야 한 30분 안에 지하철 타면 갈 수 있는 위치들이고 그런 위치에다가 집을 체계적으로 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수요와 공급을 바란스를 잘 맞춰가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집을 지금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그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했어. 아파트를. 근데 그걸 누군가가 한 60, 70%를 사재기해버리면 진짜 집이 필요로 한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값이 자꾸 올라가면 지금도 3억이면 질 수 있는 거를 이런 건 안 해. 이런 땅은 다 민간한테 팔아가지고 10억에 분양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한테 그건 팔지 마라 하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린벨트 100만 원에 산 땅에 3억짜리 건물을 줘가지고 7억, 10억에 팔면 공기업이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고통을 안기는 공기업이 되는 거야.